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9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이제 오늘 장이 끝나면 다음 주 월, 화, 수 추석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19일 날 다시 개장이 됩니다. 자, 오늘 흐름을 보면은 5.6%로 다시 한번 좀 낙폭이 꽤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반도체 섹터가 어제 하루 또 흐름이 나왔다가 또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들 그리고 시장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낙폭이 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분명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이런저런 또 좋은 소식들 때문에 이 제주 반도체가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이 추세를 반전시킬 그런 서막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그냥 한 번의 이슈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저와 함께 이런 정보들을 공유받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계속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도 추적 관찰해 나가면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 이 제주 반도체가 좀 어쩔 수 없는 건 이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막 상승이 나오고 이러진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 가고 이 섹터가 다시 수급이 어느 정도만 들어오면 제주 반도체는 다른 개별 종목들보다 더 크게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서막은 어제 나온 거래량으로 제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제주 반도체가 어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좀 주가도 지금 뭐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어쨌든 빨리 올라와 줘야 돼요. 네, 삼성전자가 올라와 줘야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 AI용 HBM처럼 이 AI용 HBM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처럼 모바일 제품에서도 AI를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모바일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적으로 이 데이터 레이트가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아져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여기에 또 제주 반도체가 좀 주목을 받았죠. 어쨌든 저전력 반도체인 제주 반도체가 주목을 받는 이유들이 있는 건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드려보자면 결국 제주 반도체가 하는 건 그 멀티칩 패키지죠. 그리고 D램, 낸드 플래시, 레거시 메모리 좀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 5세대 사물 인터넷 여기에 적용되는 메모리 여기에 대한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지금 앞으로 이 모바일 쪽으로도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다시 한번 좀 흐름들이 넘어온다라고 하면 이 제주 반도체는 또다시 어느 정도 수급과 이 관심도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상승이 나왔을 때 있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대략적으로 2023년도인데 2023년도 약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거래량이 한번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상승을 대략 한 1월 25일까지 나타냈었고 그리고 나서 현재 기간과 가격적인 조정을 같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승 추세 현재 이 하락 추세를 일단 깨고 올라가는 게 일단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저항을 맞고 어저께 떨어지긴 했거든요. 떨어지긴 했지만 현재 며칠간 이렇게 하락을 했던 이 물량들 현재 이런 구간들을 한번 다 뚫어내고 다시 내려왔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섹터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락이 나왔던 것 뿐이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예전부터 강조를 드렸던 구간이 딱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이고 23.6% 구간 대략 딱 이 정도 구간을 지금 다시 두 번째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 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하락보다는 상승폭을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재료 모멘텀적으로도 분명히 어느 정도 흐름이 있겠지만
앞으로 기술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제주 반도체를 지금 이 타이밍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상승을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이 시황 쪽으로 우리가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제주 반도체 쪽 섹터는 시황 부분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 추석 끝나고 개장이 될 때 뭐가 있습니까? 정말 큰 이슈가 있죠. 이 9월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리고 또 11월 대선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적인 증시의 흐름 그리고 미국장에서의 흐름들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가셔야 우리가 제주 반도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상승폭이 어디까지 나오고 여기서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이유는 현재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 혹은 0.5포인트 현재 어떻게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0.5포인트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7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10월 초까지 혹은 10월 초에서 10월 초 중순까지는 저는 한 번은 이 제주 반도체의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저께 이 개인들의 매수도 많았지만 그리고 기관의 매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최근까지 매수를 했던 그 양을 다 합친 것 그 이상만큼의 수급이 들어왔고 거기 플러스 뭐예요? 연기금과 사모펀드 투신가에 들어왔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쩔 수가 없죠.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사실 우리가 외국인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얘네들도 지금 손실을 감행을 하면서까지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얘네들은 제주 반도체 물론 현물로 매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다른 파생 상품으로도 충분히 해지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점점 더 앞으로 파생 상품에 대한 이 청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부터 이 외인들도 또다시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저는 그게 금리 인하라는 기점을 통해서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만 쭉쭉 올라가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들께 우리가 정확하게 시황을 파악하면서 우리의 돈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리 인하가 2000년도에 6.5포인트에서 2004년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약 4년 동안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5.25%에서 2년 동안 인하를 하고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럴 때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는 금리 인하와 함께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이렇게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는 그런 금리 인하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단기 고점은 나오겠지만 단기 고점 뒤에 지수의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서 또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주 반도체를 어느 평단가에 가지고 있으시던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략 이 정도권에서 많이 지금 평단가가 머물러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여기에서 물량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물타기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정확하게 단기 고점을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 이 정도 선에서의 저항대를 맞을 확률이 커요. 그러면 단기 고점에 대한 고점 신호가 떴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현금화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 지수의 하락으로 인한 만약에 낙폭이 한 번 더 온다 그러면 여기부터 우리가 진짜 기회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전략을 우리가 잘 짜고 앞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이 제주 반도체로 우리가 충분히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해 드릴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제주 반도체를 좀 같이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제주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실시간 장중 이런 매도 타점들 그리고 시황에 대한 브리핑 제가 장전 장후 그리고 추석 연휴 때도 이 미국장은 열리기 때문에 미국장에 대한 브리핑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항상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 링크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만 해주시면 된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결국에 어떤 종목을 투자하던 간에 이 최근의 주식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최근의 주식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내가 뭐 제약 바이오 쪽을 잘 알아. 그냥 반도체를 잘 알아. 야, 주식 투자를 할 때 너는 무조건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면 바이오만 투자해야 돼. 너가 모르는 분야는 투자하지 마.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잘 아는 섹터, 아는 종목이다 하더라도 내가 결국에 이 타점을 잘 잡지 못하면 수익을 못 내는 게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반도체를 몰라도 내가 이 타점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잡는 사람이야.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내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또 수익을 보는 게 주식시장이겠죠. 그래서 이런 섹터의 흐름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기업에 너무 빠지지 말라. 우리는 결국에 이 기업이 어떤 섹터이고 어떻게 흘러가고 현재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그 타점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제주 반도체 물론 재료나 모멘텀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상승해 오면서 이 제조 반도체가 어떤 기업인지 저전력 반도체나 온디바이스 AI다 뭐다 정말 많은 재료들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주 반도체 이런 타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돈을 벌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수익을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앞으로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주 반도체 절대 지금 이 구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단기 고점에서 매도한 다음에 그 이후의 흐름들까지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미국 시장이 또 흐르는 흐름들에 따라서 제가 또 더 좋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런 시나리오와 전략들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자의 타점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또 커뮤니티 링크로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더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